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30기로 합격하게 된 이정준이라고 합니다. 네, 간략하게 제 소개 짤막하게 하고 시작하자면, 저는 헌동차로 올해 합격하게 됐고, 수험 기간 한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 기본 베이스는 저는 공대 출신이고 이제 기술직에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렇게 수험에 진입을 해서 거의 이제 베이스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비법대 비경영의 베이스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김기본 선생님만 수강을 했었고 다른 강사님들은 따로 강의는 수강을 하지 않았고 이제 작년, 올해 거쳐서 이렇게 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말은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동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비중이나 중요성 같은 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63점을 받았고 올해 64점을 받게 된 이렇게 고득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비결이고 약간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노동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 1.5배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일단 객관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어, 제가 경험하기로는 뭐 다른 인사노무 과목이나 행정쟁송법보다는 이제 노력 대비 투입이 조금 더 정직하게 가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동법이 사실 1일차 1교시에 그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크게 수험을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첫 번째는 수험 도중에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 그리고 시험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수험 기간에도 차지하는 비율도 많고 그리고 첫째 날 1교시, 2교시가 가져다주는 그런 중압감과 뭐 다른 네. 중압감과 그 멘탈 유지에 대한 그 기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1.5배다 보니까 득점의 1.5배, 즉 전체 점수에 비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수험 공부나 계획하시는데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고득점 유지 원인이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항상 강의 시간 때 말씀하시는 거지만 판례의 중요성입니다. 관련해서는 판례 현출도라고 이제 보통 수험가에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판례 원문대로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시험 자체가 좀 어,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기도 하고 해서 든 생각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수업 시간에 이거는 A급입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보세요라고 했던 것들의 쟁점들 중에서 이제 리딩 판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원문에 현출할 수 있도록 항상 연습을 했고요. 예를 든다면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전직의 정당성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잘 쓰는 쟁점인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표현을 하고 나머지 이제 이런 거는 비벼 써도 됩니다. 내지는 어, 좀 설명하듯이 풀어 써도 됩니다라고 했던 것들은 보통 이제 조금 예비적으로 가져가는 쟁점들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는 뭐 예를 든다면 뭐 작년 기출 됐었던 그런 쟁점들을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판례 목차화라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현출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 자체가 통으로 풀어쓰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현출하시는 분들
몇몇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판례를 통목차를 외우진 않고 구조별로 해서 조금 쪼개서 했었습니다. 보통 보시면 판례 안에도 구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현출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보통 아까 예를 들었던 전직의 정당성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 판단 기준이 정당성 판단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필불신이라고 하면 잠시만요.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필불신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각각 따로 목차를 따서 외웠었습니다. 판례 같은 것도 목차를 따서 외웠고 이것을 그대로 포섭의 중목차로 들고 갔었습니다. 해당 이제 논점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뭐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판례 목차 구조를 분설해서 외우되 포섭 목차도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외웠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통목차 외우는 거는 최대한 지양을 했었고 좀 외워야겠다 싶은 것들은 이제 목차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포섭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했었던 건데, 보통 모의고사나 시험 문제를 보면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교시 2문 같은 경우에 그 소외이익이 나왔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2교시와 같이 그 2교시 평화의무 문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포섭을 평화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전제가 되는 것부터 포섭을 시작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화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뭐 쟁행의 정당성을 먼저 쓰고 그 안에서 평화의무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평화의무만 그 포섭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의 경우는 이제 후자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평화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포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평화의무다라고 그냥 포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그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측의 평화의무가 존재가 하는지 부터 먼저 포섭을 한 이후에 평화의무의 뭐 정당성이든지 뭐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불리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포섭을 또 따로 했었고, 이런 식으로 기본 전제가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자면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보통 다른 수강생분들이 포섭을 시작하는데 보통 주요 쟁점부터 들어가는데,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부터 먼저 포섭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섭 점수가 좀 잘 나오지 않았었나. 부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포섭 분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좀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헌농차 이상, 그러니까 3년 이상의 구력을 가지신 분들께 조언을 좀 드리고자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소수점 0.02점으로 불합격을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 노동법 때문은 아니지만 다른 과목에서 좀 점수가 안 나와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작년에 그 산재 문제가 하나 나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김경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3기 마지막인가 그때 산재를 챙겨야 한다, 이거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챙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소리지, 왜 굳이 시험이 막판인데 이런 것까지 챙겨야 해 라고 했었던 게 나왔었거든요. 상세하게 제가 기억은 하지는 못하지만
애초에 기인성과 수행성인데 기인성과 상당성을 써서 제가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었습니다. 문항 점수가. 그래서 결론을 드리고 싶은 말은 구력이 되시면 모든 논점을 다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급수를 조금 비중을 조금 다르게 둘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그런 이제 쟁점들이나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적어도 이 논점이 튀어나오면 비벼 쓸 수는 있게 적어도 논거는 다 쓰지 못하더라도 결론 정도는 쓸 수 있게 준비해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그 김기원 선생님 클래스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제가 올해는 조금 다르게 그 공부 방법을 가져갔었는데 제가 1기 끝날 때쯤 공부를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0.02점 탈락이 너무 뼈 아파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그 김기범 선생님 연기나 1기 보면은 그 정규 과정에서 쓰는 그 이론 그 두꺼운 책 있지 않습니까? 그 두꺼운 책 말고 그 숙제라고 내려주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포섭 연습하는 그런 사례집도 아니고 그 약간 숙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2기 때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이제 평일에 모의고사 시험 보기 전에 그 연기나 1기 때 봤던 그 사례들을 가지고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포섭 목차를 짜본다든지 결론을 맞춰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다른 강사님들 자료도 물론 좋지만 적어도 김기문 선생님이 평상시에 강조하셨던 것들 그리고 강의 자료로 많이 활용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본인만의 그 특색이나 아니면 방법으로 체화시켜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사실 다른 강사님들 자료나 모의고사를 볼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끝까지 김경훈 선생님 믿고 갔던 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그 노동법이라는 그 과목이 갖는 비중도 많고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수험업계에 들어와서 접했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었고 빈말은 아니지만 정말 하라는 대로 했고 거기에 제가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 범위 내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비해 1점이라도 더 높게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공부하시는데 수험생활 하시는데 힘드시겠지만 저희 김기원 선생님 많이 케어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